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린 이음터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그림책 지도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하게 된 배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되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죠. 그리고 독서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독서 중에서도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림책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처음 그림책을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집에 책을 판매하시는 아저씨가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예쁜 책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때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어머니께서 몇 번의 거절을 걸쳐서 안 사겠다고 해서 짐을 싸서 아저씨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던 책을 찾다 보니까 짝이 안 맞고 책이 한 권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책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저도 같이 없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는 그 책을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입하게 된 책은 제가 학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저의 유년 시절을 함께 해주었는데요. 그때 제가 첫 만난 그림책이 정말 저를 홀딱 반하게 했고,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교육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그림책을 행복하게 잘 읽어줄 수 있을지 그림책과 관련된 고민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이 고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따로 한다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들이 있고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림책과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강좌에서는 그림책에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림책의 무한한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고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부모님과 아이가 주고받는 교감은 독서 그 이상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림책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풀어내기만 하면 누구나 훌륭한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책과 우리 아이 이해하기 주제로 시작할 텐데요. 그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 그림책 지도에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키우면서 그림책 고민 많으시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는 여기에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고 나와 같은 고민들을 하는 부모님이 얼마만큼 있구나를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책에 대한 고민, 가장 흔하고 많은 고민,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아이가 책을 안 읽으려고 해요. 네, 또 반대로 책을 너무 읽으려고 해요. 책만 너무 읽어요. 친구도 안 만나요. 이런 고민이 있고요. 낮에는 실컷 놀다가 이제 잘 시간이 되었고 내일 유치원도 가야 되는데 밤만 되면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때를 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읽지도 않고 휘리릭 그냥 넘겨버리고 엄마 다 읽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반대로
한 페이지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질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한 분야의 책만 읽으려고 해요. 공룡이면 공룡 관련된 책만 읽으려고 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책만 읽으려고 하죠. 네. 또 어떤 친구는 물고기,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자기의 어떤 특성들을 드러내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 독서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또 책 읽는 아이의 마음이 궁금한데 아이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읽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고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책을 읽어주다 보면 잠을 자야 할 시간을 훌쩍 넘겼을 때 어디까지 엄마가 읽어주고 하면 좋을지, 예, 전문가들께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읽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삶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이가 책을 한꺼번에 3권, 4권을 막 이만큼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할 때, 그럴 때 너무 화가 나고 아이가 갑자기 미워지고 정말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형제가 있거나 네, 2자녀 이상 있는 집에서는 네, 독서를 할 때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먼저 엄마 옆에 읽을 거야, 내가 아빠 옆에 읽을 거야, 나는 이러한 자세로 읽고 싶어 라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과 그 외에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림책을 계속 읽혀도 되냐 이런 질문들 등 다양한 고민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결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볼 텐데 그림책을 이해하고 아이를 이해해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민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림책은 무엇인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네, 그림책 많이 읽으시죠? 네, 첫 번째, 그림책은 놀이다. 그림책은 놀이예요.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놀 때 누구와 어떻게 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제가 놀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놀고 싶어요. 어른들은 독서라는 분야를 그림책을 독서라는 분야에 가두어서 인지활동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면 또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고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샀는데 감동을 받아야 돼. 아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확인하고 마음이 어떤지, 주제가 어떤지,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계속 물어보게 되죠. 아이들은 그림책은 놀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의식하고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들고 누구에게 갈까요? 네, 책을 들고 나를 재밌게 해줄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책을 읽었을 때, 함께 읽었을 때 재미없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책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책을 들고 항상 찾아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사람, 나와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 사람.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책 읽어줘, 엄마 책 읽어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엄마 나랑 놀아줘, 나 지금 심심해, 나 엄마랑 놀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놀고 싶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놀고 싶죠. 아이들도 책은 놀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림책을 놀면서 배워갑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나와 너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책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소통을 어떻게 하냐, 그림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요. 제가 그림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께 요청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한 세션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내 인생 그림책, 최근에 읽었거나 감명받은 그림책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책을 왜 좋아하고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후기를 나누면 새로운 그림책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후기는 두 번째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림책을 소개하면서 내가 왜 이 그림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이 왜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후기가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책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떤 그림책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저분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엿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몇 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책들은 안에 저작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표지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좋아하는 책은 이 두 가지 처음에 그림책을 처음 만났던 그 그림책들이에요. 출판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몽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없는 출판사죠.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했던 이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제가 큰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8개월 때 갑자기 너무나 갖고 싶어서 다시 중고 서점을 전국을 찾아 헤매서 진짜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상황상 부모님의 어떤 그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엄마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저에게 태교, 추억, 어떤 나의 어린 시절, 사랑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그림책 노란 양동이인데요. 그림책 속에 예쁜 아기 여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 양동이가 있고요. 저는 육아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그림책 속에도 정말 많이 검색하고 이 그림책이 딱 눈에 띄어서 구입을 하고 집에 가져왔는데 아이들은 물론 2살, 막 태어난 아이 1살, 3살 이렇게 두 아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이 그림책 읽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림책 안에 그림은 흑백으로 되어 있고 사파가 있는데요. 두 아이가 이 그림책을 성장하도록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렸을 때 제가 여기 노란 양동이를 두 아이에게 사주었거든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이 양동이를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너무 예쁜 그림책이죠. 자, 여기에 엉뚱한 꼬마 토끼 까르엔이라고 있는데 제목처럼 이 꼬마 토끼가 정말 엉뚱해요. 너무너무 엉뚱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육아를 이끌어갈지 저는 궁금했어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 까르엔 꼬마 토끼와 아빠 토끼를 보면서 나는 이 부모님처럼 아이를 키워야겠다. 육아서처럼 저에게 답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책이었어요. 자, 이 그림책은 개구리네 한솥밥,
백석 동화시 그림책이에요. 그림도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시로 이어져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운율을 띄워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따라하고 말을 배울 때 정말 재미있게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림책이거든요. 예,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은 여기 작은 소년이 커다란 점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그림책이 저에게 정말 감사한 그림책인데 제가 그림책 작가로서 그림책을 쓸 수 있는 굉장한 큰 용기를 주었던 그림책입니다. 그림은 잘 그려서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담아서 서툴지만 시작할 수 있구나. 이 친구가 점 하나로 그림을 시작하게 돼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감이 되었죠. 감사한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좋아하게 된 그림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강의도 하고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성공한 것 같은 어떤 동료, 친구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만나서 지금 내 자리에 대해서,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준 감사한 책입니다. 여기 작은 벽돌이 나중에 난 커서 훌륭한 벽돌이 될 거야. 어떤 벽돌이 될까 하다가 자기의 꿈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시나요? 네, 혼자 육아를 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이를 잘 못 키워서 절절 헤매고 그림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림책으로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거는요. 약간의 방법들만 좀 배워보시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들은 사실 인터넷 조금만 서핑해보면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부모님이 약간의 대화법을 익혀두신다면 좀 더 아이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림책인데요. 그림책 심리 프로그램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림책 속의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가져와서 나와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현실에서는 나누지 못하는 것을 그림책을 중간에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은 발문, 역할극, 그리고 미술활동, 만들기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얘들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마음을 소통하다기보다는 엄마가 정말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활동이죠. 인지 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소통하는 독서를 하냐? 아이가 질문을 할 때,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너도 그런 적이 있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의 삶 속으로 이야기를 초대를 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진짜 몰라서 궁금함을 물어볼 때는 어머니들이 잘 대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사회를 배워나가고 싶은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림책을 읽다가 이거 왜 이런 거야? 라고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내려보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과연 같은 답이 나올지, 다른 답이 나올지.
왜 그런 답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다면 흥부놀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흥부놀부에 누가 나올까요? 흥부, 놀부, 흥부 아내, 놀부 아내, 그리고 뱀, 도깨비, 또 누가 나올까요? 네, 흥분의 아이들, 그리고 돌아가신 흥부놀부의 부모님,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큰 부잣집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전 재산을 형님에게 다 주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살던 형제가 어느 날 흥부에게 갑자기 흥부 내외에게 추운 겨울날 아이들과 함께 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했다고 쳐요.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활동을 제가 역할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본인의 성격과 생활 습관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이 좀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는 형님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내가 왜 나가? 나가고 싶으니 형이 나가. 맞대응을 하시는 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난 고소할 거야. 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또 논리적으로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 나가시는 분, 다양한 반응들을 하시고요. 또 의외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일까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림책은 이렇게 소통하는 역할과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책은 상상력의 원천이 되죠. 상상은 공간이 있어야 가능해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러면 공간이라는 건 여백을 말하는데요. 그 여백을 아이에게 얼마만큼 허용해 줄 수 있으세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해도 예뻐요. 아이가 성장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네, 이미 부모님의 마음속에 여백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아이의 여백을 허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갈수록 여백이 더 없어지고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백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백을 찾아서 프로그램들이 생겨날 정도예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공간을, 여백을 허용하시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영상 매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상 매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시청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영상이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하지만 그림책은 독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이가 책꽂이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와서 또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가서 놀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네, 이러한 과정들은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매체, 그림체의 역할들이 각각 다르지만 어떤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또 진행할 때 해보는 것 중에 상상력을 위해서 상상력을 체험하는 건데요. 어렵진 않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림책을 빠르게 읽는 것을 한번 하고요. 천천히 읽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여백이 더 많을까요? 천천히 읽을 때 여백이 훨씬 많아요.
천천히 읽게 되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동영상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죠. 여러분들도 오늘 기회가 되시면 기회를 만들어서 천천히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이런 좋은 자료, 좋은 교육을 받으시면 자녀에게 먼저 주고 싶어 하는데요. 아이에게 주기 전에 먼저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시면 얼마만큼의 속도로 아이에게 천천히 읽어줘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빨리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대상이 없다면 거울 보고 혼자서 해보셔도 돼요. 네. 궁금합니다. 어떠셨는지 느낌들도 듣고 싶네요. 네. 자, 네 번째로 그림책은 글자와의 첫 만남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글자를 처음 만나는 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싶죠? 네,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싶죠? 글자에 대한 첫 만남 어떠셨어요? 저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100번 쓰고 니은을 100번 쓰고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많은 책을 읽어야 할 때, 전공서적을 읽어야 할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열심히 잘 읽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글자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글자와의 첫 만남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글자에 대한 인식이 독서 습관과 독서를 어떤 식으로 좋아하게 되는지 기호와 연결이 되거든요. 자, 아이가 처음 그림책을 접할 때 잠깐 내용을 한 페이지만 볼게요. 글자를 모를 때는 열심히 그림을 보게 돼요. 이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글자는 계속 노출이 됩니다. 몇 년간 계속 노출이 됩니다.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궁금해져요. 이건 뭐지? 이게 글자라는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때 아이가 한글을 배우기 최적기입니다. 궁금해할 때, 호기심을 가질 때, 그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아이가 질문할 때 잘 알려주고 할 때, 그러면 글자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좋게 남길 수 있겠죠.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이 세상 한글은 내가 다 읽을 테야. 그런 태세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간판 다 읽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 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관심도 없는 뒤에 ISBN 숫자까지 다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표지 성분까지 다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인지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여기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싶어서 더 밀어넣고 하나만 더 하자, 더 밀어넣고 하다 보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가다 보면 정말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을 잘 읽어주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인지발달 중심으로 이론들이 굉장히 독서와 연결해서 많이 있습니다. 피아제 이론, 비고츠키 이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사소통을 위해서 저는 성격심리 이론을 기준으로 프로이드와 에릭슨 심리학자의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생후 1년까지 태어나서 생후 1년까지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태어나서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입으로 가져가요. 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고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쥐어주면 제 손가락도 입으로 가져가고 책을 손에 쥐어주면 책도 입으로 가져가고 입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아이는 돌봄을 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뢰감, 불신감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어요. 울면 세상 왜 이래? 정말 살 곳이 못 돼.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느낌으로 가지게 돼요. 그때 부모님께서 달려와서 맛있는 맘마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행복해. 세상은 정말 살만하구나. 그래서 신뢰감과 부신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죠. 아이가 배가 고플 때,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울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기다렸다가 언젠간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네, 이런 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행복감이라는 거를 배워갑니다. 그때 부모님은 그 책에 비유하자면 인생의 책 그 자체가 되는데요. 이때 아이와 부모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감입니다. 이 교감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스킨십을 많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스킨십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눈 맞춤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유를 먹이냐, 분유를 먹이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가정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 맞춤을 잃지 않는다면 아이를 정말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잘 형성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부모님께서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어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 때마다 즉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즉시 반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잠을 잘 수도 있고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반응을 할 때 즉각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그런 감정들을 배워가는데요. 즉시 반응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민감한 반응입니다. 이럴 때 아이가 지금 어떠한지 잘 관찰하고 함께 반응해주고, 엄마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면 배고팠지, 엄마 많이 기다렸지, 이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상호작용 해주는 그 자체가 굉장한 경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1년까지 신뢰감과 불신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 형성된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나중에 성장해서 아이가 힘든 일을 겪어도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는 힘이 되어주는 밑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에 생후 1년간의 어떤 스킨십, 눈 마주침, 부모님의 민감한 반응들이 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생후 1년에서 3년까지는 아이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과 수치심을 같이 배워갑니다. 자율성을 100% 배우고 수치심은 느끼지 않게 육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의 수치심도 배우고 이렇게 몸에 습득해서 건강하게 수치심도 느낄 수 있어야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막 벌떡 일어서고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밥을 수저질을 잘하고 이런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는데요. 이때부터 엄마와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돼요. 왜? 배변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네, 나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잘 안 돼요.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혼이 나기도 하고 또 한 번 성공하게 되면 정말 큰 격려를 받기도 하죠. 이때 아이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입니다.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유식을 먹을 때 이유식을 여기 가득, 여기 앞에 가득 다 묻히고 해도 20번의 수저질을 하고 한 번 성공을 하면 그 뿌듯함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율성을 키워가는데요. 이때 이제 옷을 입어보려고도 하고 수저 잡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 둘씩 배워나갑니다. 물론 이 시기는 능숙하게 잘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100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엄마, 부모님, 아빠한테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받고 나는 꽤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 나이 때 아이가 엄마가 책 읽어줄게, 책 가져와 하면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겠지만 또 수준에 맞지 않은 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백과사전 책 같은 책. 물론 엄마랑 놀아달라고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가지고 올 경우에 이건 이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책을 골라와 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읽어보고 이거 아닌데 내가 다시 가져올게 라는 반응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한 것들은 수치심을 밖에서 이렇게 익혀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껴가는 거죠. 내가 이 책이 아니라 다른 거를 골라왔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정리된 사고를 하는 건 아니고 감각적으로 익혀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이제 주도성과 죄책감을 배워가는 시기인데요. 이때에는 그 전에 세상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또래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거야 에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바뀝니다. 내가 할 거야와 내가 할 수 있어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데요. 내가 할 수 있어는 어떠한 책임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서 성공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나와 타인을 인지하고 의사놀이 하면 내가 의사 할 거야. 이번엔 내가 간호사 할 거야. 이런 걸로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엄마한테 강요를 하죠. 엄마가 환자해. 아픈 사람 해. 내가 의사 할 거야.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나와 신체 모양이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도 생깁니다. 성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몸이 나와 다르게 생긴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만지고 싶고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와 성이 다른 친구의 다른 형제의 생식기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되고 만지고 싶어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것은 당연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질문도 하고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잘 알려주시고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심어준다든지 크게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혼나지 않은 장소에서 새롭게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반응을 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어떤 소유욕이 생기게 돼요. 이 친구랑 놀고 싶고 저 친구랑 놀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나와 성이 다른 부모님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여자아이는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동성부모에 대한 경쟁의식을 가지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기반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구나 하고 아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세까지의 아이는 어떠한 약속, 책임,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나의 위치를 인식하는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세까지인데요. 12세까지는 아이가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시기입니다. 진짜 열심히 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이거 배워볼까 저거 배워볼까 학원을 보내면 학원도 잘 다니고 근면성과 열등감을 익혀가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연마하는 시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고대 시대에 살았다면 이 시기에 돌 던지기, 활 쏘기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식산업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연마하는 시기죠.
그래서 과제를 하면 과제를 내어주면 잘 수행하고 친구를 만나면서 사회, 또래 관계, 친구들이 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몰입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상당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잘 하고 싶어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면 이렇게 기술을 익혀가고 잘하고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겠죠.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사고력이 굉장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부모도 보게 되고 도덕성도 발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9시가 되면 우리는 왜 자야 해요? 왜 엄마 아빠는 TV를 보고 계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생활 습관을 형성할 때 정말 조심해서 잘 만들어 가야겠죠. 이때는 독서 부분에 있어서 놀이 독서에서 이제 독서 습관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청소년기 이전까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이의 성장 발달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모습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약간 건너뛰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 아이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이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긴 한데 아이를 그 틀에 가두지 않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성취에 대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존재로서 사랑받고 싶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취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잘했어. 훌륭해. 이런 말 저도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할 때 어려운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존재에 대한 사랑,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그림책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 그림책 지도 어떻게 할까 2탄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림책 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 해결 방법을 함께 다룰 거예요.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린이음터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꼭 같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면 새로운 프로그램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